제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올해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심심하게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김강호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시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이제 좀 글을 써야 된다. 이제 통화 시간이 거의 한 20분쯤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20분짜리 문제를 받았는데 답은 10분에 하려니까 조금 힘이 드는데 어쨌든 짧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좀 편히 가보려고 국리를 하다가 해군 장교를 갔습니다. 좀 편할 줄 알고. 근데 이제 중위를 달고 좀 지나서 갑자기 이제 군 정보기관으로 발령이 나서 그래서 이제 정보 업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뭐 원래 스파이 소설을 좀 좋아하기는 했는데 그때 이제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불행이고 그렇더라도 그게 정말로 청천의 병력인 경우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징후들이 있고 첩보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오해를 하고. 그래서 일을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왜 이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이 잘 보이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도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학문의 발전이라는 게 이제 기존의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인류학이야말로 그거를 굉장히 잘했었어야 됩니다. 아까 권보드레 선생님 문학이란 이제 실제하는 나에 대한 불만 그래서 아이쿠 이거 인류학 얘기를 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인류학도 어떻게 보면 자기 문화에 대한 그 뭔가 좀 의심일까 불안일까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다른 문화를 연구를 하고 그 다른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들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인류학자들 중에 그래도 꽤 여러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했고 심지어 이제 제임스 스캇 같은 사람은 이게 현대 문명 우리가 이제 아주 자랑하고 있는 농경이죠. 농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질병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모여서 사는 거죠. 가축하고 식물을 길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라져 버린 고대 문명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은 질병으로 멸망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질병으로 멸망한 문명들은 고고학적으로 증거를 잘 안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사라졌지? 왜 거주지를 갑자기 떠났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분도 뭐 당당하게 예일대학 교수님이지만 소수파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니까 결국 주류 담론하고 굉장히 거스르는 얘기가 돼서 아예 책 제목을 이제 Against the Grain.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곡물에 반대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농경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제 그거는 또 수거적인 용법으로는 주류를 거스른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어쨌든 주류를 거스리는 목소리들은 거의 이제 그 주목을 받지를 못했고 뭐 문명의 멸망을 얘기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로버트 프로스트 같은 시인은 이게 인류가 이 불로 망할 것이냐 얼음으로 망할 것이냐 뭐 그러다가 그래도 얼음으로 망하는 것보단 망할 바에야 불이 낫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요새는 뭐 이제 기후 변화는 물로 망하는 건데 아무도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이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지금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일들인데 우리가 들어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9세기에 들어와서 상수도 보급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이제 세균도 발견하고 기생충도 줄이고 뭐 게다가 이제 최근에 생명과학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뭐 WHO에서 이 뭐 이제 질병들을 박멸했다. 천연두 같은 거는 아예 균을
이제 보관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고, 아까 나왔던 뭐 호모 데우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안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커즈웰 같은 분은 이제 2030 몇 년까지만 살면 그 다음에 안 죽는다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열심히 약 먹어가면서 버티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아까 인류세라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착각이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때 뭐 몇 명이 죽었는지를 잘 모르죠. 5천만이다, 1억이다 그러고 있는데 1차 대전이 워낙 큰 일이니까 그거는 저 고등학교 때 세계사 책에서도 안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참 큰 일들이 많은 건데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몸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피부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가 개인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살지만 사실은 미생물 뭐 이런 화합물들을 끊임없이 환경하고 교환하고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가 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 굉장히 분과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의학하는 분들, 생명과학하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바이러스의 감염은 생물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사회적인, 문화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책이 이제 제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토목공학자들이 이제 텔레비에 가득 나와서 뭐 왜 무너졌다, 트러스 공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이게 토목공학자들만 나와서 얘기하면 앞으로 한강 다리는 안 무너질 텐데 문제의 본질은 다리가 왜 무너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돼서 한강 다리가 좀 부실하다는 얘기들은 다들 알고 있었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다리가 무너질 때까지 한국 사회가 아무것도 못했느냐, 이게 문제의 본질인데 공법만 얘기하고 토목공학만 얘기하면 한강 다리는 안 무너지겠지만 다른 건 계속 사고가 나지 않겠는가. 뭐 사고가 많이 났었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국가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백신을 독점한다든지 뭐 국경을 막고, 그래서 국제협조가 그렇게 필요한데 과연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방역 조치니 이런 것들이 전부 응급 대책입니다. 원래 치명적인 감염병들은 확 퍼져나가다가 이제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게 죽이니까 속도는 확산이 이제 끝나게 돼 있는데 이거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염이 시작됐을 때 한편으로 응급 방역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오래 갈 경우는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그 고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도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목에 썼습니다만 이게 비대면 대면하고 면대면 대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뭐 이 과학기술하는 분들은 언택트라는 게 이게 원래 방향이고 우리가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좀 빨리 왔을 뿐이고 그렇게 갈 것이고 상당수 대체될 것이다. 과연 얼마나 그럴까? 우리가 전화가 왔지만 어른한테 전화 드리는 건 건방지니까 가서 만났어야 됐거든요. 그게 저 코로나 나오는 바람에 이제 드디어 전화 나오고도 100년이 지나가지고서야 100년도 더 지나서 이제 저 전화로 문자로 연락하는 게 가능해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임장감이라고 그럴까요? 현장에 있어야만 되는 거죠. 축구 경기가 됐건 콘서트가 됐건 텔레비로 보면 훨씬 잘 볼 수가 있는데 왜 죽어라고 경기장 가고 콘서트를 갔었을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지만 그 욕구들을 어떻게 할까? 또 물론 이건 이제 당신이야 늙었으니까 당신이나 그렇지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다, 적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데 과연 그럴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원초적인 감각, 뭐 이건 이제 학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촉각이 가장 기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고, 어려서 안아주지 않고 뭐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이런 구강기, 항문기 이럴 때 충분한 그 자극이 없으면 이거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만지고 더듬는 사회적 동물 써놓고 보니까 제가 무슨 인간은 성희롱을 하는 동물이다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이제 인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학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데 인류학은 사람을 만나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 인류학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멸을 할지도 모릅니다. 박사과정 받아서 막 외국으로 현지조사 가려던 사람들이 다 이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가 가지 말라고 그러고 연구비 다 끊기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감염이 무서워지고 나니까 그 과거에 이제 책에서 인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시했던 소위 불가촉민들이라는 게 그게 이제 의례적인 오염인데 오염과 감염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감염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아직 안 걸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있고 아직 안 걸린 사람이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뭐 집단 면역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코미디에 나왔지만 1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이제 김강호 선생님께서 미래도 예측을 해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2달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고 이제 8월 말에 글을 썼는데, 뭐 아직은 이제 그 우려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 문명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지금 보면은 과연 백신 치료제 이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게 나올 건지 그게 안 나올 경우 우리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더구나 보급이 잘 되는 거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명의 등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관측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착하고 현명한가? 더구나 힘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착할까? 대호각성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까? 아니면 꾸역꾸역 고통스럽게 그냥 계속 가지 않을까? 뭐 문명 붕괴와 대재앙의 시작이라고까지는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번째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감염은 장기화가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다른 게 또 되풀이 될 거고, 실제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뭐 저 닭이라든지 돼지, 낙타 우리 주변 동물들이 굉장히 괴롭고 죽어갔는데 인간이 많이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냥 넘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게 나타날 거다. 온라인화 분명히 진전이 되지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아까 그 4가지 새로 계급했을 때 이 에센셜이 없으면 나머지는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이 되면은 우리가 이 위험 분석에서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위험은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를 하는데 이제 이 코로나 같이 익숙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진짜 어쩔 줄을 모르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방역이 지금 같은 응급 방역이 아니라 스마트한 방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문명의 전환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패스트 때도 그 죽는 바람에 결국 르네상스도 패스트 덕분에 일어난 거고, 또 그때 많이 죽어서 노동력이 부족해졌으니까 산업혁명도 일어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제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명의 전환의 계기를 만들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으면 그냥 꾸역꾸역 되고 말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해봤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